모르게 바람 피면 100번을 피워도 괜찮아? 누구한테 이거 누가 누구한테 화자예요?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오. 사실 저는 남자가 바람을 피는 거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누군가는 너 모르게 바람 피우면 그럼 너 남편이 100번 바람 펴도 괜찮아? 라고 하겠지만 이미 100번 피기 전에 여자한테는 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허튼 수작을 하려고 하고 뭐 그걸 숨기려고 해도 신부님을 빼고. 근데 여자는 이 직감, 이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걸로 뭐 매일 똑같은 행동 패턴의 변화라든지 또 핸드폰을 보는 그의 동공의 떨림의 변화 이런 거만 봐도 여자들은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른 척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캐치한 여자들은 이 남자가 지금 단 한 번의 실수인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뭐 그런 것도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우리 남편도 뭐 바람까지는 아니라도 여자 많은 곳 가고 여자들 만날 수 있죠. 근데 뭐 그 만나는 여자 중에서 그 여자 때문에 뭐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아빠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못하고 뭐 기사가 나가지고 뭐 가정의 문제가 커지고 저는 이런 것만 아니면 사실 자기 위치에서 뭐 여전히 잘 해주고 있다면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여보 이 남자들 치는 아니, 정말. 이혁재 씨가 박수 안 쳐요? 다 같이 치는데? 지금 박수 친 사람들 한 번씩 바람 핀 거예요. 나하고 이혁재 씨가 훌륭하시 왜안 쳤어요? 너무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절대 바람 피지 마 이렇게 말 안 하고 걸리지만 마?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하지만 말아줘. 저는 이렇게 말을 이용규 하죠. 씨는 이상한 기운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용규 선수는 리액션이 뭐 어떻게 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한다고 하죠. 그럴 때는 뭐 야구 선수가 아니라 연기자 같다. 근데 예. 우리 남편이 바람 피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건요. 내가 이용규의 아내로서 얼굴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그녀. 네, 그죠. 발음을, 예. 그녀는 나를 알지만 나는 그녀를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럼 그녀가 생각했을 때, 그녀가 생각했을 때, 뭐야, 뭐 요하나 뭐 저 정도면 뭐 그냥 얼굴 그렇고 뭐 몸매도 좀 이런 거 같고 좀 만만해 보이네. 내가 저 정도니까 내가 이용규를 꼬셔도 좀 되지 않겠어?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생각을 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일 때문에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유하나 사실 씨가? 쉽진 않은데 아무튼 뭐 부부가 사랑 아니고 의리라도 정신이 집을 나갔다가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신만 돌아오고 몸은 거기 가 있으면 어떡해? 둘 중에 하나라도 돌아오면은 따라서 오지 않을까요? 네. 저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거의 한 67세 같지 않아요? 예. 우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인 건 맞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와이프가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면은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알아요.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임에 가요. 그래서 은근히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이 그러는데 남자들이 바람 피는 건 그냥 소모품이래. 그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래. 그 여자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현명하네. 난 그것도 너무 이상한데? 왜냐면은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 그런 얘기를 아니죠. 내뱉고 있을 때. 내가 알고 묵인한다는 것보다 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부인이 모른 채 하는 거를 남자도 느껴요. 어떻게 하세요? 중요한 거는 자, 경험담 첫 번째 사례자. 야, 이렇게 자증상납을 해주시나. 해설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으면서 시작된 건가요? 저기 언제부터 형수가 그걸 느끼기 시작했죠? 제가 말 아예 안 꺼낸 걸로 하고 편집을 해주세요. 저희 궁금합니다. 예. 부인이 알면서 모른 체 한다는 걸 남자도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더 안절부절하고 부인이 고맙기도 해요. 그런데 고맙죠. 모른 척 해주는 게. 예, 모른 척. 그런데 나중에 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이혼할 거면 내가 당신한테 말을 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말해봐야 싸움만 되고 사는데 그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우리 마담님들의 거의 뭐 한 반 이상은 그래 괜찮아 바람이면 괜찮아 한 번 지나가면 괜찮아 인 경우가 꽤나 많아서 근데 아닌 경우도 꽤 많거든요. 아니 세대별로 보자면 유하나 아니, 마담님 좀 특별한 경우죠. 유하나 네. 마담님은 진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모르면 괜찮다라는 거에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저도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신혼생활도 아니고 이제 설렘이 없어요, 남편한테. 한 20년 살고 나면 설렘이 없어. 그냥 돈만 잘 갖다 주면 돼. 그리고 집에다만 이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걸렸어. 그런데 나보다 못났어. 그리고 나보다 스펙도 나빠. 그러면 난 돌아버릴 것 같아. 너무 선선하니까. 그게 차이가 있어요? 걸리는 거에 그렇죠. 따라서? 왜냐면 차라리 남편이 걸린 사람이 나보다 나는 게 이왕이면 난 여자하고 그렇죠. 낫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남편한테 650명이야 이거. 78만 명 있을걸? 만약에 바람을 필 거면 나보다 난 여자랑 펴라. 나보다 못난 여자랑 하면 넌 가만 안 둔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한 형도 그러면서까지- 저한 형도 바람이 나는데 바람난 형수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쪽을 형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 아줌마라고 그래? 형수 A, 형수 B 이렇게. 근데 원래 형수는 진짜 본처 형수가 너무 관리도 잘하고 남편 다 떠받들어주고 완전 나이스야. 그런데 누구랑 바람이 났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이모가 이거 나만 먹는 반찬인데 이거 어떠세요? 하고서는 양념게장을 한 접시 줬는데 거기에 필 꽂혀가지고 그 이모랑도 바람 폈어. 남잔 모르는 거야. 여자가 너무 안 뺏기고. 진짜 맛있었나 보다 양념게장. 이 정도를 나한테. 진짜. 와이 알이 이 마른 알이 든 양념게장. 양념게장 먹고 싶다. 여기요? 얘기를 양념게장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사실 비밀이 없는 것처럼 언젠가는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아니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심증은 가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심증 가지고 대들었다고는 거꾸로 뒤통수 맞거든. 그러면 형수 같은 경우엔 형님 방송만 보면 물증이 있는데 이 동치미만 보면 물증이 있는데 왜 뭐라고? 물증 증거가 없죠. 증거 자료는 없잖아요. 말뿐이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 말뿐이다. 저희 아내도 이런 사람 저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자 동생들 이렇게 놀러 가려고 그러면 그냥 나가기 뭐 하잖아. 또 내 스타일은 막 꼬치꼬치 누구 만나서 이런 스타일 말을 못 하니까 그냥 골프 치러 가. 이게 제일 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제일 편한 거야 나는. 누구 만날 때 골프 안 치지. 그러면 골프 치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골프백에 의상도 준비하고 골프 치고 의상도 준비하고 속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 되잖아. 그럼 뭐 자주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저녁에 딱 왔는데 세탁기를 돌리고 있더라고. 마침 그 밤에. 왜 밤에 세탁기를 돌리냐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싫은 여자가 세탁기 밤에 돌리는 여자야.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왔는데 아 옷에 네, 왔는데 잔디나 뭐 이런 거. 왔는데 자기가 빨리 옷을 달라는 거야. 순간 내가 이게 헌 옷을 갖고 가고 헌 팬티랑 신었던 양말을 넣어서 갖고 갔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뒤질 줄 알고 그냥 새 거 그냥 넣어놓고 갔다가 새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게 순간. 이런 게 물증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물증은 아니잖아. 바람 피고 내가 바람을 탔는지 놀러 갔는지 그냥 골프를 안 치고 그냥 누구랑 놀는지 모르잖아. 이경지 원장이랑 막 추측이구나. 나 형이랑 본 적 없어요. 이거 매실을 하니. 아 추측이구나. 그러니까 딱 그러면 난 딱 그러더라고. 뭐라고? 운동 안 했어. 내가 좋은 말, 우리 아내 말이야. 내가 좋은 말 할 때 나 모르게 해라. 딱 그러더라고. 딱 우리 아내가 나 모르게 해라. 진짜 무서웠겠다. 그러면 나도 참 또라이지. 그러면 보통 그러면 나 모르. 야 무슨 얘기야? 뭘 모르게 이래야 되잖아. 뭐라고 하셨어요?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조심할게. 조심할 뿐이지 안 하진 않았잖아 그 이후에. 중요한 건 안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요. 우리 자면하면 안 됩니다. 예. 비밀은 없다는 게 요즘에는 카메라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의사들은 그 세미나가 많아요. 외국 학회도 많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출장 가듯이. 근데 이제
이게 이영재 원장 같이 좀 유명한 제 알고 있는 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스캔들이 계속 도는데 정말 꼬리가 안 잡혔어요. 나 스캔들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학교를 자주 안 가요. 안 가니까 이제 그 갔다 온 사람들, 제약회사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브리핑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2박 3일 안 가도 한 서너 시간이면 자료를 다 이제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미국 학회를 갔다 왔다 그러면서 학회 사진을 쭉 넘겨주는데, 관광지에서 찍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저쪽 구석에 누가 둘이 있는 거예요. 어머. 갑자기 이게 보이지 않고, 야, 그 카메라 좀 일로 돌려 확대 좀 해봐. 그러니까 딱 그 이제 말 많은 사람 2명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디 갈 때는 혹시로라도 여행 좋아하는 이영재 형님 어디 가서 사진을 항상 보내요, 카톡방에. 그래서 쭉쭉 확대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아, 옆에 누구 없네. 네. 확인했더니 한 장도 없어요. 선글라스도 옆에서 찍어가지고 비치는 게 없어요. 나는 숟가락까지 확대해서 빛이나 보고 보내. 이번에 가족하고 갔다 오신 거잖아요. 와이프 얼굴 비칠까 봐. 와이프가 노출되는 거 싫어하거든.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바람 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펴요. 하다못해 걸려서 두들겨 맞아도 펴요. 왜냐면 바람 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피죠? 정말 남자가 너무 힘들었을 때 자기야, 요즘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 여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대부분 너만 힘들어? 나도 그렇지. 너만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래 그럼 그러려니 해요. 뭐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자전거 모임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데 대충 노처녀 있는 그 동호회 회원이 오빠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심쿵심쿵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오빠 맥주 한잔 해 그러면 그냥 거절할 여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디 있나요, 그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잘 안 타시면서. 일단 자전거 그리고 또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성도 똑같이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결국은 두 사람의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바람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감추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르신 말씀. 설교 들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동료들과 식사 우리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이모티콘이 워낙에 하트가 좀 심하게 남발되는 거니까 눈 하트 보낼 수 있는 건데 그걸 보고 아내가 좀 심하게 꼬투리를 잡거나 그래서 억울한 이런 상황이 있었던 적 있나요? 네. 야구가요. 정말 이건 제 얘기예요. 야구가 다른 운동하고 달라가지고 예를 들게요. 축구나 농구는 골을 넣던가 플레이를 아주 잘했을 때 화면에 잡히거든요. 네네. 근데 야구는 시합에 나오는 선수는 일단 다 잡아요. 예. 몇 시간 동안. 그쵸. 그러니까 그 타자가 홈런을 칠지 안타를 칠지 무슨 그지같이 칠지 모르는데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얼굴이 금방 알려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젊을 때는 팬들이 많으니까. 근데 부인들이 야구장 자주 가시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잡히니까. 야구장 밖에서 선수 나갈 때 사인해달라, 사진 찍자 이런 팬이 많아요. 네. 그러면 만약 이경재 원장이 이제 환자가 유명하고 좋아서 갔어요. 치료 목적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누라가 의심하니까 딴 데 가요. 오지 마요. 이럴 수 없잖아요. 같이 인증샷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라고 할 수 없. 그러면 저 팬이니까 저보러 왔는데 다음부터는 저 광주구장 가요. 잠실 오지 말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인해주고 사진 찍으면 부인이 네, 이렇게. 그럼 다정하겠지. 그런 팬하고 어떻게 이러고 찍. 웃겨. 이런 거 찍지. 기본적으로 여성 팬은 팔짱을 끼잖아요. 맞아요. 하나씩 잘 입고 팔짱 끼기 때문에 팔짱 끼인다고? 다 팔짱을 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그래요. 아까 그 네 번째 사인 받은 애 사진 찍은 애 이쁘더라? 그래요. 긁어. 처음 와? 처음 오는 팬이야? 자주 오는 팬이야? 그걸 물어보는데 열받죠. 그리고 몇 번 왔어. 모른 척 해야지. 다음에 왔을 때 그
여성분이 또 이제 사인은 안 받죠. 그때는 또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집에 갈 때 싸웁니다. 왜 걔는 왜 자꾸 사진 그렇죠. 왜 자주 오며 내가 볼 때는 야구도 좋아하게 안 생겼대. 아니 얼굴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또 이제 잠실에서 게임 끝나고 회식을 하고 이제 새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의심해요. 그 여자하고 만났냐? 그렇죠. 뭐 하다 왔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홧김에 그런 정도 있죠. 네가 말한 계단이 따왔다. 하고선 후회는 하지만 화가 나지. 예, 너무 화가 나니까 아니 그게 못 믿고서 절 지방에 그럼 어떻게 보냅니까? 따라다니던가. 난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야, 심하다. 그게 뭐야? 빠져나가기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나는 억울한 면이 있다. 사실은 그냥 팬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아까 여자들 감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반도 안 맞아요. 맞아. 아니 저희가 감 좋은 이유는 100개 던져서 2개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던지는 그럼 거예요. 8번 의심받는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너무 힘들지. 그래. 근데 지금 여자들 이병헌 가만 안 선수가 놔두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선수 시절 얘기를 하니까 유하나 마담님이 너무 어깨를 계속 이렇게 허리를 90도로 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저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팬인데 뭐 그거를 의심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얘기 안 해. 아나운서들이랑 리포터들 예전에 이렇게 인터뷰하면 이쪽으로 와서 조금 더 카메라 쪽으로 오세요 하면은 이렇게 잡는 리포터가 있고 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리포터들이 그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군요. 보이죠. 그래서 막 땡겨.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남편의 반응이 예전 같았으면 되게 뻘쭘뻘쭘 왔다면 요즘에는 아주 자연스럽고 그래서 아주 많은 여자들을 받아들일 포용력이 넓어진 남자가 된 거지. 근데 저는 절대 그거 가지고 그 리포터 누구야? 뭐 어째서 친해? 뭐 이렇게 안 해요. 다 검색을 해놓고 걔가 나오는 프로를 유심히 보는 거지. 이야. 그래서 그 아이가 이용규라는 사람이 잡혔을 때 표정. 우리 남편은 절대 이런 거 몰라요. 내가 쿨하고 맨날 이해 잘해준 여자인 줄 알지. 근데 저는 검색을 다 하죠. 뒤에서 그걸 하고. 너 지금부터 그 시작이야. 너 조심해야 돼. 아니 근데 아니요. 이거를 저라도 알고 있어요. 저는 남편을 잡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 스스로 그런 게 더 큰 병이 된다니까. 차라리 얘기하는 게. 근데 선생님 진짜 이용규처럼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만나면 늘 불안하고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 또 처음 나왔을 때고 지하단 좀 맞아.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아까 금보라 씨가 얘기했듯이 네 마음이 괴롭고 네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 절대 그러지 마라. 네 남편은 절대 너밖에 몰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야. 너무 어려운 말을 좀 잘라가지고.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저가 같이 이렇게 뭐 F 뭐 이런 무슨 뭐 얼굴책? 거기에 댓글을 달을 때도 여자들은 그거 봐요. 이 여자한테 요거를 달았냐, 아니면 흐흐흐를 달았냐, 아니면 하트를 달았냐, 아니면 또 조금 요거 하다가 막 가운데 뭐 있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개수도 봐요. 그렇지. 그럼 뭐가 그거 제일 봐요. 기분이 나빠요? 이런 거. 이렇게 하트하고 또 이렇게 하고 막 많이 달았을 때 막 가운데 막 이렇게 그림 그려 있고 하트 있고 막 오히려 그런 건 무의미하고요. 점점점점이 많으면. 그거 봐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신경 쓰시는가 봐요. 또 역시나. 여자들은 다 신경 옛날에는 쓰지. 그랬어요. 제가 20, 30대는 남자친구들이 조금만 이렇게 그러면 괜히 이렇게 뭐 의심하는 건 아닌데 툭툭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어디 가는데 누구 만났는데 이러기도 하고 핸드폰도 보기도 했어요. 저런. 이제 나이 먹고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40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연애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좀 통달했을 때 결혼을 해서 그런지 지금 저희는 서로 비밀번호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 휴대폰. 그러면은 이렇게 남편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약간 좀 이상한데? 라는 낌새를 뭐 이렇게 느끼거나 그런 것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게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있나 보다. 상대적인 것 같아. 지금 신랑은 야, 이거 애 아빠한테 충격으로 다가갔었겠네요. 제가 지금 둘째를 가져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데 그 신랑은 진짜 되게 신뢰가 많이 가요. 그래서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신랑도 저한테 무던한 스타일이에요, 서로.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의심이 안 들어서. 20, 30대 연애할 때 막 그때는 그랬어. 긴장 긁고 싶었던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네, 네. 제 30대 비행을 하나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네. 뭐 저라고 비행이죠. 네. 저도 이제 30대 이럴 진짜요? 때는 그 어떤 여성을 만나면 일로 만나든 어떻게 만나게 되면 마음이 설레는 여성이 분명히 있어요. 탁 만났을 때 설레는 여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좀 해볼까? 아,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같이 이제 방송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우연하게 이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저녁 약속이 있다라고 그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을 먹으러 안 오니까. 난 아니잖아. 에? 나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 날 보고 얘기해. 뭐 어찌됐든 그 이제 뭐 그냥 3사 아나운서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네. 좋은 마음을 갖고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 마음 없이 왜 저녁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겠다. 네.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네, 만나러 나가는데 아, 어떻게 알지? 먹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식사를 해야 돼. 보통 호텔에서 만나서 밥 먹는 게 좀 편하니까 식사를 했어요. 그러고서 10시쯤 이제 대기는 다 계산이 끝나고 이제 헤어질 시간에서 가는데 10시 반, 집에 한 10시 반쯤 들어갔어요. 근데 마누라가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술 안 먹은 거 보니까 여자 만났니? 그러더라고. 술 안 먹은 거 보니까 여자 만났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먹으면 술을 먹으니까 여자들 만나면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저기 여자 만났어. 뭐 이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 해봐야 뭐 어차피 들통날 얘기니까. 그래서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고 실명을 다 얘기해 줬어요. 예. 차라리 그게 낫겠더라고요. 예. 그래야 길지 않을 거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와이프가 물어봤냐 그랬더니 둘이서 밥 먹는 걸 누가 본 거예요, 또 친구가. 그렇지, 호텔에 거기 이런 데 가. 얘기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전화한 거예요. 그렇겠지. 왜냐면 이제 그분은 뭐 공중파에서 방송을 하던 분이니까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누구랑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다 하니까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너 오늘 거짓말 했으면 죽으려고 했는데 확인된 게 일치하니 사심은 없었나 보다. 그래서 아니 사심도 있었어. 그래서 저는 정반대 상황인데 억울해서 눈물 날 뻔했는데 저희가 판단해 드릴게요. 억울한 상황. 예, 몇 년 전에 2년인가 3년 전이에요. 그 방배동에서 새벽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여성분하고 단둘이 이제 한잔 하고 네? 새벽에. 아니 지방에서 중계를 하고 이제 왔으니까 근데 그 여성분은 아는 사람인 거죠. 그거 이제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진행을 못하게,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술 한잔 했어요. 근데 어떤 저 와이프 친구래요. 친구가 전화를 해준 거예요, 와이프한테. 아, 보고.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전화해가지고 야, 네 신랑 지금 어떤 여자랑 새벽에. 거의 그 나이 또래 같은데 이 시간에 지금 술 먹고 있어. 그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대리 딱 불러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은. 근데 며칠 지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 그날 여자랑 방배동에서 술 먹었다며. 그 술만 먹었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날이야. 술만 먹고 왔는데 그냥 당연히 술 먹고 여자랑 거기를 간 걸로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냥 확정을 냈어요. 야,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누구냐면 그 술집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가게를 가가지고 할 얘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자주 가는. 그런데 와이프는 그 이후로 그러니까 경인 지역에서 중계 끝나면 집에 오니까 그럼 그때부터 진짜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되나? 블랙박스 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평상시에 잘 하셨어요. 아니에요. 뭔가 아니 이런 거죠. 반대입니다. 저과자가 의심을 받거든 원래. 반대입니다. 평소에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죠. 평소에 그런 사람 같으면 의심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왜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냐고요. 만날 수 있지. 왜 새벽에 그 술집을 가지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아니 그 새벽에 여자가 만나는 게 잘못한 거지. 그거 의심하는 행동인데. 잠깐
의심받아. 잠깐만 제가 할 말 있어요. 예. 근데 그 전화해준 얘기하셨어요. 그 와이프 친구는 아직까지도 누군지는 제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지는 그 시간에 뭐 했냐 거기서 그 시간에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논쟁에서도 늘 놀라긴 하는데 이렇게 뭔가 걸리거나 그럴 때 죽어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게 나은 무조건이지. 건지. 아, 무조건이에요? 좀 그렇게 아니면, 아, 진짜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 마담님들의 의견이 어떠세요? 제 아는 사람이 이제 자꾸 아는 사람을. 아니 이제 제보가 또 오자 아니 제보가 오잖아요. 누구 만난다 누구 만나고 그 뒷조사를 해갖고 같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남녀가 같이 그러니까 내 남편하고 딴 여자가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남편하고 여자가 누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침대에 있는 여자 애인을 따귀를 때리더래요. 너가 누군데 내 옆에 누워 있냐고. 너 이거 누가 여기 왜 들어왔어? 너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고 그 여자 따귀를 막 때리더래.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채를 잡아야 되는데 마누라가 내 남편이 딴 여자를 때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애인인데 왜 때리지? 갑자기 애인이 아닌가 이렇게 갑자기 혼돈이 막 때리니까 여자를. 그러고서 막 이거 여자애가 그러니까 마누라가 놀래 있는 사이에 남편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씩씩대고 집에 왔잖아요. 근데 남편이 집에 와서 당신 어디 갔다 이제 와?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래서 쌍둥이인가요? 아니 그러고서 얘기했대. 아니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러 여관에 들어갔더니 어떤 꽃뱀 같은 게 옆에 누워 있어갖고 내가 그 여자 때려주고 왔는데 그래서 아내는 못 본 것처럼 딱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신 어디 갔다? 그러니까 누나 이거 아내는 뭐 아침 드라마 들어갔어요? 아니야. 아내는 오히려 그게 고맙더래요. 네? 발뺌을 해주고 그럴 수 있어. 그 모르는 여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뭐 싸우고 뭐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그거 따져서 뭐 할까 내 남편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그 여자를 때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남편도 바람도 안 피고 또 충실하고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이러니까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거 참 우리 형님들한테 또 좋은 소스가 되었네.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발뺌을 하는 게 좋은 것이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인생 극장. 바람을 내가 피고 있는데 이걸 아내가 먼저 알았을 땐 끝까지 발뺌을 하는 게 베스트죠. 아니라고? 네. 그런데 바람을 피고 있는데 이 저의 바람의 상대녀가 저한테 점점 러브, 애정의 느낌을 가지면서 달라붙을 때 그때는 아내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땐 이 조강지처가 그거를 예, 다 교통정리를 해줘요. 그게 그 지금 잘하는 짓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우리 시키는 거를. 아니, 이런 상황이면 어떤 게 더 견디기 편하실 것 같아요? 본인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런 배역도 많이 뺏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예. 많이 했는데 이제 실생활에는 별로 저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어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쪽이 남편이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주면 내가 괜찮겠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이게 진짜 그냥 바람이냐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정말 사랑이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또 상습적이냐 아니면 딱 한두 번 바람에 그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뭐 스치는 것 같으면 그냥 뭐 모르는 게 약인 게 맞는 것 같고 상습적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이혼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예시를 딱 들어드리면은 저는 이제 결혼 안 했지만 모든 남자를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데 열심히 만나는데 같이 있는 공간에서 내가 자고 있을 때 전화를 받아버리는데 이제 여자더라고요. 나 뭐 여기서 그냥 집이지 친구랑 있지. 근데 잠결에 들었는데 이제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막 화를 내더라고요. 나는 뭐 이성 친구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미안해. 알지만 넘어갔어요. 그래, 오히려 얘가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왜 난 얘를 사랑하니까, 결혼할 거니까. 근데 훗날 또 바람을 폈어요. 같은 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야, 너 맞지? 바람 피는 거 맞지? 그때 그 애지? 했더니 미안해. 하는데
시간을 돌리고 싶은 거야. 그 질문을 하기 전으로? 내가 왜 물어봤지? 그냥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텅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행여나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은 아는 척 안 해야겠다 이 생각을 들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때 그 바람 폈던 여자랑 이제 현재 결혼 준비 중이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알았는데 저는 이제 알거든요. 정확히 그 여자랑 문자도 했었기 때문에. 영희 씨가 바람 상대였지. 그쪽은 결혼 상대였네.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드네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